자, 주의토지통행권 연장에 정리할까요? 여기하고, 그 다음, 한 7시 정도 끝날 것 같은데? 한 4시간 딱 맞춰지네요. 만땅으로. 이걸. 원래는 건너뛰려고 했는데, 생각에는. 원래,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된 게 이 친구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저번에 꼭 갈 때 마지막으로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 음료수나 안 사다 놓고, 뭐,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보니까. 자, 나중에 붙어서는 오세요. 알겠죠? 이게 지금 원래는, 이 자료는 원래 계속 증부를 하고 바꾸고 그래요. 해년마다. 제가 이걸 마지막에 무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가장 중요한 건 10월 29일 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10월 30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 전날에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그러면 효과가 아주,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이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더 보던데, 그지? 10월 29일 날. 틀어놓고 한번 쭉 듣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요걸 그렇게 안 해요. 요것이 요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그래서 문자를 다 읽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면 이것이죠? 그럼 궁금해. 이것이 뭔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 자, 여기 보면 주의토지 동행권이에요. 얘는 올해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현재죠. 그럼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소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 더 써볼게요. 등기해, 안 해요? 안 해요. 요거 인접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접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네, 보상의 의무가 원래 있는 겁니다. 단지 2개만 없는 거지만. 자, 통로가 없는 경우 동그라미. 과다비용 동그라미. 통로가 없어요. 과다비용입니다. 근데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네요. 그렇죠? 3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통로가 없다. 과다비용이다.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해되죠? 요 3가지가 있으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편리성은 된다, 안 된다? 편리성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통로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자, 밑에 4번 가시면 현재 토지 이용법에 따른 이용이죠.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가서 현재 동그라미 색깔 장래 장차 이용 상황까지 그걸 알아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건축법 참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참작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그에 따라 건축법에 4m 도로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맨날 쓰는 게 뭐야? 건축법에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쓴다고?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찾아. 근데 뭐야? 그에 따라 결정해야 돼요. 그럼 못 찾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현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심을 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는 거야? 이동이 되는 거야? 변동할 수 있다, 없다?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은 고정입니다. 지역권은 고정이에요. 지역권은 고정이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동이 된다는 거. 자, 6번. 자, 7번. 자, 2개 빨간색인 거 아시겠죠? 색깔이 다 바뀌었잖아요.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 노란색이 금전을 오늘 보내드립니다. 알겠죠? 나중에 계약서 쓸 때는 항상 노란색 편지꽃 같은 걸 꽂고 가셔도 괜찮아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자, 여기 허락을 받은 자 보여요? 그 다음에 토지가 분할 일부 양도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부 양도는 누구만요? 당사자 사이만 뭐가 되는 거야? 무상이 되고 이 사람은 또 물려받은 사람 특정 승계에는 뭘로 가야 돼요? 보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누구는 무상?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다음에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은 사람 보이죠? 얘는 보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7, 8번 2개를 기억하라는 거죠. 원래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보상의 의무가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2사람만요, 허락을 받은 사람, 2번째는 뭐라고요? 당사자만
특정 승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정 승계는 보상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7번과 8번을 묶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골 메뉴처럼 나와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오면.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금 3년간 안 나왔어요. 자,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는,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20년, 소유의사, 자주점유죠? 네, 자주점유해야 돼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거 생각하세요. 요게 소유자입니다. 항상 소유자. 그 다음에 누구? 점유자 하고 들어있죠? 여기가 20년입니다. 시효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시효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 기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럼 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죠? 지금 20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뭐라고 했어요? 변동이 없었네. 변동이 없다는 건 기산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이 기산점, 출발점. 그 기산점을 물어볼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소유자의, 자,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의무 선택이 돼야 안 돼요? 의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현 시점에서 역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변동이 생겼어요. 여기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의무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역산이 돼야 안 돼요? 역산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뒤집어 보면, 자, 이거 뒤집어 보면 뭐야, 이게? 요게 뒤집으면 뭐가 돼? 뒤집으면 소유자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의무 선택이 돼, 안 돼? 의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점. 네, 여기서부터요. 점유 개시 시점. 의무로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소유자 변동이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의무 선택.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의무 선택.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의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야.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자, 소유자 변동 있다 없다. 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기산점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시효 완성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갑이 소유자, 점유자. 자, 20년. 자, 시효를 완성해서 등기를 했네요. 자,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은 이때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죠. 뭘로 가요? 소급해서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죠? 소급요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라고 하는 거. 자, 3번. 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이라네. 등기 아직 안 했네? 등기 아직 안 했죠? 그럼 갑은 을에게 점유를 인한 부당이득이나 또는 불법행위라고 할까요? 불법행위 손배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어차피 등기 가져오면 소급해버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을이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래 소유자 갑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에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선이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채무, 이행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셨죠?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건 뭐야? 이행 청구를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건 소유자가 시효 취득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지금 넘긴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불법행위라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채무불이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처음에 나오잖아요. 꼬투리처럼.
자, 그 다음에 5번. 사의 경우에 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병이 악이에요. 여기 누구죠? 제3자죠. 제3자가 악이더라도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요 그림인가 아시죠? 감익의 소유자, 을이 뭐예요? 점유자, 여기가 20년. 근데 얘가 시효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완성한 다음에. 근데 얘가 팔아먹었어, 안 팔아먹었어? 자, 여기서 팔아먹었다 이거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야? 얘가 악이라는 거야. 악이더라도 을은 병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지금 갑과 병이 뭐 한 거야? 갑과 병이 여기 보니까 통정했어. 통정, 그죠? 둘이 통정 허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거잖아요. 그럼 요 병의 등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예, 무효 등기가 된 거죠? 그때 을은 누구를?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위 말소. 자, 요거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통정 대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 정도면 우리 사례형 작년에 사례형으로 배정이 안 됐어요. 이 문제가 쉽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전날 밤에 확인해라는 거지. 점점 양을 줄인 거잖아요. 제가 마스터북, 그다음에 백선, 그럼 이게 23페이지로 줄인 거라고 이게 지금. 자, 이해되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자, 공유. 우리가 좋아하는 공유. 그렇죠? 이건요. 공유는 지금 지문을 갖다 놨네. 8번까지. 요 사례 잘 기억하세요. 갑이 얼마예요? 6분의 1 을. 6분의 1 누가? 병이 과반수권자. 보이죠? 6분의 4. 항상 과반수권자가 나오면 체크를 해놔야 돼요. 과반수권자는. 자, 1번. 갑이 6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죠?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분에 저당을 설정해. 지분에 저당을 설정할 때 동의 받나? 안 받죠. 왜? 지분은 각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지분은 누구 거예요? 각자. 자기 거예요. 자, 두 번째. 갑이, 그래서 자기 6분의 1 했죠? 네, 6분의 1 지분권자가 포기했네요, 지분을. 요 포기하더라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돼요. 공유지분 포기는 물권 포기야. 등기해야 됩니다. 자,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됐어요. 그럼 그건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뭐야? 국유한다. 이거 국유로 가면 안 돼요. 네, 각 공유자예요. 지분의 비율로. 균등 가면 돼, 안 돼? 네, 균등 안 돼요. 그럼 지분 요거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이게 포기가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게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 등기로 넘어가요. 이전 등기로. 그 사람 지분이 주말되면서. 그래서 요거 국유가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균등 요거 등기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갑과 을이 갑이 소수 지분권자였죠. 6분의 1.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위 토지를 처분했어요. 자, 이 처분행위 하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갑, 을, 병인데 여기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동의 안 받고 뭘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고 나오죠. 그 매매 계약한 다음에 누구요? 만약에 등기를 해줬어, 등기. 그럼 등기를 뭐라고 그래, 이걸요? 처분? 행위라 하거든요. 처분행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 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이건 전부가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처분행위, 처분등기 요거. 등기는 어디만큼? 갑의 지분 6분의 1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나머지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요 매매 계약을 물어보는 건지 요 등기 처분 행위를 물어본지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걸 좀 조심을 하고 계시라 했던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지분 과반수권자 이제 과반수 병이 등장했네요. 과반수권자.
공유하는 토지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을 관리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공유물 관리는 지분 과반수권자가 할 수 있어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자, 그래서 4번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자, 5번에 자평입니다. 자, 지분 과반수권자 6분의 4입니다. 을과 병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정에게, 임대했네. 자, 임대차. 임차권을 준 거죠? 그건 이거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의 없이도. 그때 소수 지분권자, 갑이나 을은 임차인 정이라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분의 비율로 차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과 을은 차임을 누구한테? 지분 과반수권자 병에게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요 4번, 5번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임차인 같은 거, 4번, 5번 같은 거 잘 나와요. 공유물 관리는 누가 한다?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자, 갑이나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정을 상대로 해서 요 지분만큼 요 임료, 차임을 달라고 부당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누구한테 달라고요? 누가? 갑이나 을은 누구한테 차임 달라고 그래요? 차임은 누구에게? 병에게 달라고 해야지. 병에게. 과반수권자에게. 야, 토지를 무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불법. 그럼 소수 지분권자 누구도 갑이나 을도 무에 대해서 단독으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이걸 침해하면 반환 청구는 가능해요. 알겠죠? 방해, 제거도 되고. 단지 이제 손해배상은 지분의 비율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갑을병은 나왔네. 자신의 지분 범위에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게 물어볼 때 지분의 비율이란 걸 물어볼 때 그걸 물어봐요. 혹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외적으로 주장을 할 때 대외적 주장, 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 했어요? 손배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네 번째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 모가지가 안 그러죠. 부당이득, 이렇게 반환. 이런 것들은 뭘로 해야 돼요? 지분의 비율로만 가는 거예요. 특히 이 대외적이라는 글자 나오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뭔가를 주장할 때는 자기 지분만 주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차임, 부당이득은 요 지분의 비율로만. 알아듣죠? 그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공유는 반드시 여기 있는 거 외워야 돼요. 이것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8번은 이제 지상권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상권은 뭐라고 했어요? 좀 쉽게 나오면 마치고요. 어렵게 나오면 그냥 패스해도 괜찮지 않을까? 관법지 같은 거 나오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뒤에 것이 뒤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계산 덤벼야 돼요. 막 무턱대고 덤비면 안 되고. 알겠죠? 한 4문제 정도는 안 풀어도 괜찮으니까. 자, 지상권에서 요 치료 보이죠? 지상권의 치료는 중요합니다. 치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다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도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럼 유상도 있어 없어?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39번 현재 지상물이 없어요.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하다. 그 다음에 지상물 자체가 멸실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존속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부종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분리가 돼 안 돼? 분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분리가 된다. 그래서 요것 정도는 하나 체크하시라는 거죠. 이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상권에
최단 기간을 한번 물어볼까? 최단 기간. 지상권의 최단 기간은 얼마예요? 30년, 15년, 5년이에요? 알겠죠? 이게 280조거든요. 그러면 280조는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보다 낮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최장 기간은 있어, 없어요? 최장 기간. 우리 최장. 최장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연구도 돼, 안 돼? 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예요. 여기, 요 기존, 보여요? 기존 건물을 뭐 하려고?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그럼 요 280조 최단 기간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최단 기간이. 이거. 그래서 그 경과한 건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마 그 연화조였을 거야. 구운벽돌. 구운벽돌로 만든 건물은 30년이에요. 경과한 건물이거든. 적벽돌. 적벽돌. 저기 뭐야? 빨간 거. 그죠? 빨간 벽돌 있잖아요. 그걸로 지은 건물은 튼튼하대요. 그래서 요게 30년인데 요걸 당사자가 10년만 약정을 한 거야. 그럼 요건 유효고요. 이건 유효라는 거지. 왜?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경과한 건물을 지상권 설정할 때는 28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시험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체크하고 계셔야 된다. 자, 40번. 자, 41번.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자예요.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동의 없어요. 물권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을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존속기간 내 그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물권이라니까. 임대차는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동의 안 받아도 가능하다. 자, 이에 반한 약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다. 이게 뭐예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네, 무효. 그래서 지상권 양도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그죠?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지상권은 절대적 보장이야, 양도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니까, 이게. 전세권은 안 되지.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유효거든요. 근데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무효니까,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2번. 자, 지상권은 필요비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필요비 청구권, 없으나, 뭐는 있다? 요입비 청구권은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지상권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예요? 적극적 의무예요? 소극적 의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극적 의무만 부담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역지에 지역권 나온다, 이제. 지역권 넘어오죠? 지역권 넘어온다. 여러분들 지상권의 지료를 몇 년간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어. 2년간. 그 다음에 양다리 걸칠 수 있잖아. 양수인. 그럼 누구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몇 년간? 2년간 체납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생각 아니까 안 써놨어요. 그 다음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익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편익은 뭘로 가야 돼요? 이역권이 되는 거야. 그럼 이역권은 등기가 돼, 안 돼? 이역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역권은 요역지가 있어요, 없어요? 요역지가 없어요. 여기 누구만 있어요? 승역지만 있다는 거. 세 번째, 인여권은 이게 상속이 돼, 안 돼? 상속이나 양도라든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건. 자, 그래서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이 안 되고, 인여권만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하나 눈여기를 찍고 가면 되겠죠? 이 정도로.
자, 지역권 밑에 한번 봐볼게요. 여기 지역권에서는 배타적으로 뭡니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점유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중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독점적 점유가 아니라고. 자, 지역권은 유상도 되고요. 네, 무상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치료가 요소이 아니에요. 네,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치료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존속기간인데요. 지역권의 존속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도 돼야 안 돼요? 가능하다. 연구 무한호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지역권은 방해제거나 예방은 돼야 안 돼요. 되지만 반환은 된다 안 된다? 인정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거에 한해서 시효 취득이 되죠. 근데 좀 조심을 할 것은 그 6번하고 연결이 돼요. 통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누가 개설해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개설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승역지 소유자가 개설했다, 아니면 제3자가 개설했다, 그러면 X가 돼요. 반드시 누가 개설해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이거 좀 잘 나왔죠, 이건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에 종전 승역지 사용 시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통행 지역권을 취득 시효했잖아요. 그래도 얘는 뭐라고 했어요?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서 요게 좀 잘 나왔었어, 또. 그래서 아까 지역권을 취득 시효하려면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7번에서 상당히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취득시효. 자, 그 정도 정리하고, 자, 9번. 자, 9번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죠. 요역지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일필지해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여기 밑줄. 일부를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뭘로? 전부를 위하여. 여기 전부를 위하여. 전부를 위하여 하고 들어와야 여기가 맞는 거라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없어요. 그러나 10번처럼 승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필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위에란 말 보이죠? 일부 위에다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전부 위에도 돼야 안 돼요. 전부 위에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일부 위에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위에, 일부 위에 다 가능하다는 거. 자,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접해야 되죠. 그렇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역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12번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부종이란 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 가면 나도 가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끊고, 다른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 지역권에다가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와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는 저당을 잡아요, 못 잡아요? 저당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부기등기로. 근데 지역권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13번. 자, 지역권은 요역지가 이전되면 당연히 지역권이 따라가요.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가 있다, 없다? 없어. 대한민국에 없는 등기 중 하나가 이 지역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지역권은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간다라는 거고요. 자, 13번, 14번, 15번, 16번을 묶어놔야 돼. 17번까지. 다 중요한 거네. 불가분수. 야, 17개면 제가 봤을 땐 지역권 나갈 데가 없다. 여기서 다 나오겠는데? 이거요. 자, 여기 보면 공유자 1인 나오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취득은? 좋은 거니까 이건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어.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분성. 그렇죠? 불가분성.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큼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대해서 소멸을 중단시켰네.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지, 한 사람이. 그렇죠? 그럼 뭐야?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유리한 거니까. 유리한 거니까 한 사람에게만 그 사유가 있어도 된다는 말이죠. 자, 17번. 자,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중단이네. 취득 중단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모든 공유자. 그죠? 여기가 1인 사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공유자에게 사유가 있어야 중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역권인데 제가 봐도 너무 잘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 알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문제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이젠 전세권 가볼까요? 자, 빠르죠? 근데 다 알아듣죠? 지금 막판인데 얼마나. 그런데 내 목소리가 너무 느려서 1.5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동영상 보면 1.5배는 듣는다고? 근데 말이 흥얼흥얼하지 않아. 끝이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발음은 또이또해요. 목소리가 내가 강의를 많이 해서 그러지. 그럴 건데. 안 그러나? 신경 쓰거든요. 이렇게 묻혀가는 걸 싫어하려고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마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그러지. 웬만하면. 자, 표준을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건. 알겠죠? 표준말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죠? 이게 급하면.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도 돼요, 건물도 돼요. 용도라고 돼 있죠?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 아파트는 아파트, 그죠? 상가는 상가. 근데 아파트를 개조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자, 용익 물권성과, 그죠? 사용수익. 동시에 전세권 소멸 시 경매하고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담보 물권성. 그래서 이 전세권은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애예요. 얼마나 뭡니까? 이중 인격체? 그런 성격이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익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죠? 사용수익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성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볼까요? 전세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네요. 그죠? 존속기간 만료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용익물권성은 소멸한다, 안 한다? 말소 등기 없이도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우리가 등기 안 하잖아요.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그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받을 때까지 뭐가 남아있는 거야? 담보물권성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용익물권성은 소멸되고 담보물권성인 경매권하고 우선변제권이 남아있다. 그럼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과 담보물권성의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당연히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지상권도 적용되고요. 전세권도 당연히 준용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0.5m를 띄워야 된다. 다 준용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금은 금전인 거 알죠? 전세금은 금전이에요. 다른 유가물 안 됩니다. 현금, 우리 좋아하는 거. 알겠죠? 자,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건 아니고, 뭐라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다. 자, 4번.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네. 이전됐다는 건 뭐야? 새로운 소유자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온 거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럼 신소유자죠? 그 신소유자에게 뭘 달라고 그래?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자, 유익비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는 안 돼요? 그러면 구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야, 이제. 없어진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구소유자. 여기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신소유자가 부담하니까. 자, 5번.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익비예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유익비 청구만 해요. 누가 선택을 해요? 소유자 선택. 소유자가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죠. 이건 소유자가 선택을 해서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필요비 청구권 없어요. 전세권자에게는. 자, 6번. 건물 보이죠? 최단 존속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보면, 최장을 몇 년이에요? 10년. 전세권은, 토지도 10년이에요. 건물도 10년이에요. 그죠? 근데 최단은 어떻게 돼요? 최단은 건물에 대해서만 몇 년? 1년이고요.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권은 최단 기간은 토지에는 없어요. 건물만 있는 거지. 건물만. 자,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아니에요? 그럼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누구만 인정해요? 건물만. 그래서 지상권 같은 거 안 들어오는 거야. 토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있는데 건물 같은 데는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하면 집도 구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그 전세권 설정자가 너 나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방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만 뭐가 인정된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 알겠죠? 그러면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법정갱신 존속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소멸 통고라 그래요. 소멸 통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걸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 뭐라고 했어 이건요?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 소멸 통고는 전세권 설정자는 몇 년이에요? 몇 개월?
6개월 후에 소멸되고요. 그럼 전세권자가 나가겠어요? 그럼 얘는 몇 개월? 똑같아. 6개월이지. 3개월이야. 어디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그렇죠?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공이 6개월. 여기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소멸 통보라 그래, 이걸요. 소멸 청구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은 당연히 법정갱신이 안 들어와요. 토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제도가. 자, 그 다음에 밑에 46번. 이거 빨간색이네? 급소잖아요. 그죠?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 일부 전세권. 그럼 전부 경매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전부 경매 돼야 안 돼요? 안 돼. 전부 경매는 안 되죠? 근데 뭐는 된다는 거야? 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이거. 전부 경매는 되는데, 전부 우선 변제는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고. 조잡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이게 뭐야? 부기등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소멸하면 누구도 없어져. 저당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저당권도. 근데 지금 표현이 뭐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보여요? 만료가 됐다는 거야. 그럼 전세권이 아웃된 거야.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돈 못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자, 전세금, 뭐라고 했어요? 반환, 채권을 뭐 한다? 압류해서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 오케이, 물상대요. 똑똑해요. 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은 거 있다. 여기 빠진 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48번 쓰면 안 되나? 자, 48번. 별 표시. 뭐가 있냐면 그거 있잖아요. 전세권에, 그 존속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거 분리하면 돼, 안 돼? 분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겠죠? 근데 뭐는 된다? 장래.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는 돼, 안 돼? 이건 된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도장을.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유치권 나오네. 1번부터 13번까지 유치권이 쭉 나오네요. 자, 그러면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해도 커요. 많이 많은 거야. 이게 29일날 뭐 얼마나 많이 본다고. 그죠? 두꺼운 책, 기본서를 한번 갖다 놓고 뭐 본다.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라도 보라는 거지. 자, 내년에 이제 이게 옳은 지문으로 다시 나와요. 제가 책을 120페이지로. 테마 20개만 만들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서 이걸.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선 좀 해주고, 알겠죠? 책 팔아먹어야지, 나도. 좀 잘 살아보자고 이거 한 거, 이거 있잖아요. 미끼잖아, 미끼. 무료, 미끼 상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안 해. 자, 거저 먹으려고 그래. 자, 유치권,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줬으면 뭔가 오는 게 있어야지. 자,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죠. 유치권은 등기해야 해, 그러니까. 등기 안 해요? 어떤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나온다? 유치권은 당사자 합의로도 설정할 수 있다. 앞에가 뭐라고 했냐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합의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OX. 고민스럽죠? 절대 합의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합의는 안 돼. 법의 규정이라고. 의무규정이니까 배제특약 돼, 안 돼? 할 수 있다. 이거 연결해야 돼. 그 세탁기. 아니, 세탁소. 알겠죠? 자, 유치권, 요거 포기특약, 유효, 무효? 유효. 유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유치권 안 나와요? 자, 유치권은 우선 면제, 물,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 딱 우물물?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3번. 자, 유치권의 목적물이 비용상환이잖아요. 공사대금, 그죠? 수리비 채권 잘 봐봐. 다 뜯어 고친 거야. 뜯어 고쳐야 결련성이 있다니까? 뜯어 고쳐야 결련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봐봐요. 요 보증금, 권리금, 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그죠? 건축 자재대금, 요거, 요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다 부속물 매수. 예, 부속물 매수대금이에요. 같은 거잖아요. 지상물 매수대금이에요. 지상물 매수대금이에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런 거. 결련성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도급인 소유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도급인 소유? 그럼 나와, 안 나와? 유치권. 이게 이상가족이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봐봐. 수급인 재료 나와, 안 나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과거가 딱딱 맞잖아요. 이런 거. 알겠죠? 유치물은 꼭 채무자 소유인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괜찮은데, 도급인 거, 수급인 거, 이거 조심해서 구별해야 된다고. 이것들은. 자, 2개 문건하요. 5번, 6번. 그 다음에, 요거 7번.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먼저 발생이 되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채권이 먼저 나오고, 원래 점유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채권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점유해도 된다 그랬죠? 유치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아니면 점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나와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건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고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뭐라고 했어요? 다만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요거 승낙 받아, 안 받아? 네,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다만 그 차임 등의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요 차임 등 요건 반환해주라, 안 해주라? 해줘야죠. 그래서 요거 같이 덩달아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익부익은 원래 유치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결련성이 있으니까. 근데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상환기간을 허회해버렸어. 그럼 상환기간을 허회하면, 요 상환기간을 허회하면, 여기 써졌네? 변제기 도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변제기 도래가 안 됐지. 그럼 유치권이 나오면 돼, 안 돼?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원래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를. 근데 뭐 했다는 거야? 상환기간을 허회해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10번. 자, 유치권은 적법점이어야 돼. 요거 조심하세요. 네, 적법점이어야 된다. 요거 적법점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점유 개시 당시 정당한 점유가 있었으나 그 후에 권원이 소멸된 상태에서도 요 비용을 들였다면 요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렵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이거 어때요? 임대차 종료 전에 비용을 들여. 자, 요거 전이네. 그럼 요거, 비용 상환 돼, 안 돼? 되고, 요거 그냥, 요거 면적이 적어서, 유치권 돼, 안 돼? 이건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가, 임대차, 종료 후야, 후. 비용을 들였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나가야 되는데 왜 비용을 들여? 그럼 이건 비용은 청구할 수 있고, 이거 유치권은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요거 임대차 종료 후 이게 불법이거든요. 유치권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임대차 종료 전인지 후인지 요걸로 가지고 찾아야 돼요. 사례가 나오더라도 요 사례가 나오거든요. 요 사례가. 자, 그 다음에 11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어.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진행이 돼요.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간헐적으로 돈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채권이 소멸시효가 멈춘다고. 그래서 제가 요걸 뭐라고 했었냐면 요걸 같이 봐라. 요 문구를 제가 뭐라고 문구를 같이 보라고 했냐면 자, 여기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뭐라고 했어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여기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네,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네, 다 같은 문구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어느 시험에 나오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게 다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모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유치물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된 경우에 유치권은 누구에게도,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변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을이 유치권자예요. 목적물을 누군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 친구는, 을은 애한테 뭐는 주장해?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 근데 뭐는 안 돼?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제 청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은 취득했네.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지금? 뭘까, 이거요? 이거. 지금 여기가 저당권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 우리 주인공 유치권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립이 되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단 누구보다는 경매, 요 개시, 등기, 요 후에 여기서 유치권이 나오면 얘는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판례거든요. 이걸 알아본다는 게 참 신기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경매 개시 등기인지 여기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잖아요. 토지가 경매가 된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저당권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 저당권 뒤에 누가 나와?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게 나오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얘는 없어요. 저당권 다음에 나온 거잖아. 저당권 다음에 나오는 용익물권은 대항력이 없다고. 근데 유치권은 그런 상관이 없어요. 무서운 거야, 유치권이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부동산을 하고 관심 있어서 하려면 이제 경매를 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배우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간에 이제. 저당권 보인가요? 자, 저당권은 다 이걸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몇 가지하고 근저당권 정도는 알고 가시라고 넣어놨거든요, 지금 이걸. 자,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은 범위 뭐였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뭐였어요? 원금, 등기된 이자, 위약금. 여기까지는 등기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돼야 된다는 거, 여기는. 그 다음에 이자는 무제한이에요? 이자는 무제한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익, 이게 뭐야? 지연이자 몇 년분? 1년 후가 아니야, 1년 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 나오죠? 요 두 개는 등기해야 안 해요? 네, 안 해도 담보된다. 근저당권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왔구나. 그죠? 요 이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한 제한이 없다. 이건 뭐예요? 무제한으로 담보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고,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에 한한다. 보이죠? 다만, 1년분인데, 이게 채무자에서는 안 돼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여 담보된다는 규정은 누가? 채무자에겐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전액을 갚아야지, 1년분만 갚는다? 그런 건 안 돼요, 채무자는. 채무자는 실제 전액을 갚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3년 있다가 경매를 붙이잖아. 3년 있다가 경매를 붙이면, 원래 경락대금에서 1년치만 받아간다는 거잖아. 1년치. 근데 채무자가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갚을 때는 3년치 지연이자를 모두 갚아야 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있다는 거지. 경매 말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요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여력은 저당권 설정 전, 후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합물, 그 다음에 이거 증축 보여요? 증축된 부분이 본래 건물에 뭐가 됐다? 부합됐다. 부합은 한 몸뚱아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뗄래야 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목적물로 뭐야? 평가되지 아니했다. 그럼 평가되지 않았다는 건 경매 가액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도 낙찰자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부합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당권율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네, 미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과실. 이거 참 중요해. 옆에다 별 표시. 과실. 요건 별. 급소라고 안 썼네. 음에 급소. 이렇게. 알겠죠? 하트도 그리라고 하죠. 하트. 요렇게. 참 많이 했었는데. 자, 와이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 급소. 알겠죠? 이게. 과실 보여요? 그 원칙은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근데 다만 뭐예요? 저당 부동산을 뭐 했다? 압류한 후에는 미쳐, 안 미쳐? 과실에도 미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칙은 안 미치는 거야. 그렇게 정리하고. 자,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은 언제 전유 부분이? 아파트 501호. 501호예요. 501호. 자, 저당권의 효력을 어디도 미쳐요?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친다. 대지사용권에 미쳐야지. 안 그러면 날아다닌다고. 그렇죠? 이게 종된 권리. 이거 종된 권리라 그래. 이거 이거 종된 권리라 그래요. 이걸, 종된 권리도 미쳐요. 이런 거지, 지금.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 더 쓸까요, 여기다가? 거기 혹시 그거 있잖아요. 그 건물에, 여기 토지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렸죠. 이렇게 의리.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지상권, 임차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된 권리. 요게 저당을 잡아가지고요. 경매가 넘어갔어. 그럼 병이 낙찰받았죠? 토지는 그대로 올 거고. 그럼 이 사람은, 건물만 낙찰받으면 안 되지. 뭐 또 요거. 요게 뭐야? 건물에, 건물에. 건물이죠. 건물에 존속을,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네,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종된 권리거든요, 이것도.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미친다고.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힘내라고. 자. 이제 이번 시간 끝나면 가겠는데, 다? 자. 근저당권 나오죠? 요거 하나씩 하고, 쉬게요. 근저당권 하고. 그래야지 딱 끝나면 이제 물건 들어가잖아. 정신 나갔나 봐, 나도. 정신 나갔어요. 빙빙 돌아. 자. 끝나고 나면 이제 계약법 하잖아, 이제. 마지막. 하고. 물건까지만 하고 갈까? 그러기를 바랬어요. 자, 근저당권은 뭘로 가요? 불특정 다수요. 이게 특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수의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확정될 때까지는 부종성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증감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오늘 처음도 있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0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야? 근저당이 그래도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군가 대의 변제했어. 대의. 그럼 대신 변제했다고 해서 요 채권이 이전돼, 안 돼? 채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이전 안 된 거야. 아직 확정되기 전이니까. 확정되기 전에 누군가가 대의 변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채권이 그 대의 변제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만약에 그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통장이 0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근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 요거 취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최고해야 되죠. 반드시 등기. 누구도 해야 되죠, 원래? 채무자. 채무자도 하나 써놔요, 여기다가. 채무자도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최고액에 당연히 포함돼요. 그래서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거 이자 잘 나옵니다. 네, 이자 등기 안 해요. 여기 이자도 무제한입니다. 이거 무제한 담보돼요. 무제한으로 담보됩니다. 이자도. 이자도 무제한 담보예요. 자, 4번 존속기간 동그라미 결산기 의무적 기재사항. 그죠? 기재해도 되고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자, 5번 원본 보이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전부 포함된다. 이 전부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범위 내라면 모두 담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여기에 실행비용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실행비용은 안 들어가요. 네,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거 잘 나오죠? 이거 한때 잘 나왔어요, 실행비용이. 자, 그 다음에 6번 근저당권 이거 괜히 썼다. 그렇죠? 밑에 있는데 실행비용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되므로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시켜야 안 시켜요? 안 시킨다. 이거 중요하다고.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봐도 참 다 들어간 것 같아. 자, 채무자. 확정된 채권 전액을 얼마예요?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가 되지. 이거 초과됐을 때 최고액이 초과가 되면 채무자, 삼취득자, 물상보증 얼마만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요. 중요하잖아, 이거. 그 다음에 8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네. 그럼 이 사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고, 자, 이제 요거 조심하세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후순위는 언제 확정돼요? 자기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선순위는 언제 확정돼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죠. 그래서 후순위는 경매 신청 시, 그 다음에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 요 근래 가장 답이 많이 됐죠. 8번이. 가장 답이 많이 됐던 지문이기도 해요. 이 지문이. 자, 9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네요. 경매 신청했죠? 그럼 언제 확정된다고?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므로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됐네. 경매 안 한대요. 취하됐다고 해서 이게 근저당권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으로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냥 보통 저당으로 가는 거야.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들어본 기억나죠? 경매가 실행됐다가 취하돼서 다시 일반 저당으로 가는 거지 근저당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자, 10번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후에 잔여가 됐어. 그럼 경매를 신청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거지. 그리고 뭐가 나온 거야, 이제? 새로운 원본 채권. 새로운 원본 채권. 새로운 원본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 여기다가. 요거요. 뭐라고 했어요? 확정 후 새로운 원본 채권은 담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확정 전, 그죠? 확정 전, 원본 채권의 이자나 지연 이자는 담보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걸 못 찾겠다 그러면 이자, 지연 이자만 나와도 괜찮은데 아니면 확정 전, 확정 후 이것만 가져도 찾을 수 있고 근저당권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자, 지연 이자를 가지고 찾아도 괜찮아요.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열심히 쓰죠. 넘겨봐. 넘겨보면 나온다, 11번에. 나는 빈공란이 있어서 쓰는 건데. 자, 뭐 썼는데 어때? 그죠? 자, 여기 보니까 확정 전이잖아. 보여요? 전이면 담보돼, 안 돼? 전이지. 그죠? 이자, 지연이자는 담보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나 예뻐요. 그죠?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 다음에 최고액이라는 의미가 뭐야? 다 썼는데 최고액이라는 의미를 안 썼더라고. 그래서 12번 단 거야. 최고액은 원래 제일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앞에다 쓰면 번호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귀찮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그냥 최고액은 뭐라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저기 쉬었다 와, 이제.